자광이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입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논란 속에도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전북체육의 현 주소는 밝지 않습니다. 개최주로서 일회성 성과인데다 투자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KTX 호남선을 오송으로 연결시킨 게 결국엔 예산 낭비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3조 원을 써야 할 처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사들인 자광이 매입대금 1,980억 원을 완전히 지급했습니다. 자본금 10억의 회사가 2천억 가까운 전주 시내 노른자위 땅을 사들인 건데요.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면 개발 허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21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지난해 10월 말 자광은 이 땅을 1,98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고 10%인 198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회사가 거액의 잔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지만 자광은 1년 만인 어제 나머지인 1,782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 접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높이의 타워를 세우고 아파트, 컨벤션 센터 등을 짓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거는 짓고 돈 안 되는 건 나중에 안 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염려를 하죠. 동시 착공, 동시 준공 목적이에요. 부지 매입을 마치면서 개발 인허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광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과 시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해명과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후 13,000여 제곱미터 정도의 도유지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게 자광의 계획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잔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과 함께 자광이 전북일보 지분 45%를 매입한 점도 지역사회 논란을 부르고 있어 실제 개발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정부가 평택에서 오송까지 KTX선로 복복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3조 원이나 듭니다. 호남선 합류 지점을 오송으로 했기 때문에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호남선을 천안으로 직선화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평택에서 오송까지의 복복선 건설 계획. 경부선과 호남선이 오송에서 합류하고 KTX와 SRT가 평택에서 나뉘면서 생긴 병목 해소를 위해 지상이 아닌 지하 터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양쪽으로 이제 병렬로 가던 걸 지하 노선으로 바꿨거든요. 재계획하면서요. 고속철도 지하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바다 밑을 지나는 것도 아닌데 45km의 터널을 뚫겠다는 것은 승객들의 편의보다는 어떻게든 건설비를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입니다. 2016년 1차 조사에서 지상으로 건설하면 4조나 들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자 지하 건설 방식을 꺼내든 겁니다. 0.5 안 나왔습니다. 그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를 좀 많이 줄여서 지금 다시 재계획해서 예타를 신청을 한 거거든요. 보상이 좀 줄어들죠. 예. 하지만 이렇게 해도 건설비는 3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정부는 호남 KTX 건설 당시 5,500억 원이 절감된다며 천안 대신 오송으로 노선을 꺾었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잘못된 기존 노선에 지하 터널을 뚫는 것보다 호남 직통선 신설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새로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급증 똑같으죠. 뭐 똑같다고 봐야죠. 사실 이게 그래도 말이 많았어요. 이거 왜 호남선 가는데 오송으로 왜 가냐. 정치권에서도 조만간 예정된 코레일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비리 논란으로 사회적 불신이 커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14개 시군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 사용, 운영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로 위반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비리 행위 공익 신고도 받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홍보기사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일간지 대표 A씨와 직원 수를 속여 건강보험료를 더 챙긴 또 다른 일간지 대표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며 기소된 내용으로는 이들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역 언론사 대표 4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3위에 오른 전라북도, 성과보다는 오히려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열악한 투자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쩌면 일회성 결과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전국체전 3위 입상은 개최도시 이점이 적지 않게 작용한 탓입니다. 재작년 9위, 작년 11위에 비춰보면 10위 안팎의 경쟁력이 적정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를 전북체육의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우선 지역별 특화 종목 육성이 대안입니다. 고창의 유도, 그다음에 순창의 정구, 이런 종목들이 지역 집적화를 통해서 육성이 됨으로써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도내 실업팀이라야 고작 39곳, 전국체전 47개 종목 110개 금메달에는 애당초 도전이 불가능한 척박한 환경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애써 육성한 우수 선수가 외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고 기반을 넓힐 투자 확대부터가 현안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통합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투자, 이 투자 대비해서 거둘 수 있는 부수 효과가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이미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아 지역 발전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강한 삶과 비전 공유 같은 정신적 측면까지 감안할 경우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에 있어서 주체가 개인이 아닌 공공재라고 하는 성격을 띤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래 전북 체육 발전에 대한 비전을 구상해야 될 엘리트 체육에 집중된 관심을 생활체육과의 균형 발전으로 확장하면서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전북 체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이번 전국체전의 교훈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 지역 학교들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학교 폭력 건수는 1,400여 건으로 이 중 약 180건은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청소년 경찰 학교를 100회 가까이 열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혜영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시험지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정하지 않은 상피제 시행을 왜 반대하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군현 의원은 학습 부진화 파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삭막한 교실 벽면에 꽃나무 정원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교실의 공기를 맑게 하고 정서 함양과 화훼농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스킨 답서스처럼 공기 정화 기능이 탁월한 화초들이 도착합니다. 미리 구상해 놓은 대로 4인 1조의 아이들이 벽면 정원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꽃밭이 생긴 아이들은 조금 더 생기발랄해지고 명랑해졌습니다. 꽃을 패턴식으로 하는 것에 신경을 썼고 미세먼지 제거에도 효과적인 것 같고 기분이 더 많이 좋아졌어요. 농촌진흥청이 학교 환경 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벌이는 시범사업. 식물체의 잎의 기공과 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통해 교실의 미세먼지가 여과되는데 아이들의 정서 함양은 덤입니다. 청정기를 돌리는 것보다 저렇게 식물로서 공기 순환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듭니다. 유해물질을 6시간이면 절반, 12시간이면 거의 대부분 여과할 수 있을 만큼 식물체의 효과는 이미 검증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도입은 적극적이어도 학교나 사무공간의 2%를 식물로 채우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현실,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이 펴지게 되면 식물이 훨씬 더 빨리 이 교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김영란법 이후 화훼농가의 붕괴도 심각해 도시의 공기질도 높이고 농가도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순창 장류축제가 오늘 개막하는 등 이번 주말 가을 축제와 행사가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장류축제에서는 2018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와 비빔밥 만들기 등 고추장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개막한 남원 흥부지에서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흥부 가왕을 뽑는 노래 경연대회, 흥부놀부 한마당 등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북 광역 자활센터에서는 오늘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자활사업 참여다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자활사업 취업 박람회와 자활기업 생산품 전시, 가공식품 품평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자활사업 기여자와 종사자, 도움을 준 공무원 등에게 도지사 표창과 관계기관의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정읍시청 A 공무원의 비리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